15년 만에 나타나서 내민 게 고작 이혼 소장입니까? 남인정 씨. 이혼 상담받으러 간 곳엔 15년 전 가난 때문에 모질게 버렸던 첫사랑 강태욱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인생 10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 섞인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고 갔으면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뭡니까? 당신이 버린 게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자존심까지 싹 다 버리고 살았나 보군? 꼴 좋게.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창밖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느닷없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9살 남인정의 인생도 바로 그날 그 빗줄기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민정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현우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은 늘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온 민정에게 시댁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민정은 그 성벽 안에서 숨죽이며 남편의 양말 하나, 시어머니의 보약 한 첩까지 정성을 다해 챙겼습니다. 그것이 민정이 배운 도리였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정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 보러 갔던 민정이 깜빡 잊은 핸드폰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는 민정의 심장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 와이프가 오면 어떡해? 나 무서워. 여자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이어진 남편 현우의 대답은 민정의 영혼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 고지식해서 시장 한 번 가면 2시간은 걸려. 그리고 알아도 어쩌겠어? 갈 곳도 없는 사람인데.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침대 위에 엉겨붙어 있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쌓아온 서러움이자 인간으로서 느낀 마지막 자존심의 불꽃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옷을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이거 안 나가? 어디서 감히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에 민정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뒤이어 거실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 두심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감히 남편 뒤를 캐고 다녀. 민정은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매몰찬 시선과 남편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민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 테니까 몸만 나가. 현우의 호령에 민정은 빗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지갑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민정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정은 젖은 옷을 움켜쥐고 평소에 봐두었던 국내 최고의 로펌 강한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문턱도 넘지 못한다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민정은 결혼 반지를 팔아 상담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아 담당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릴 때마다 민정의 심장은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내민 게 고작 이혼 소장입니까? 남인정 씨. 민정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15년 전 가난 때문에 민정이 모질게 버렸던 첫사랑, 강태욱이 있었습니다. 태욱은 15년 전에 그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고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차가운 지성을 뿜어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너무 놀라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인생 10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습니다. 민정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태욱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고 갔으면 보란듯이 잘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버린 게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자존심까지 싹 다 버리고 살았나 봅니다. 아주 꼴 좋게 말입니다. 태욱의 독설은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민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욱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민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증오와 애증,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인정 씨, 당신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대단한 사랑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바람난 남편에게 쫓겨나서 첫사랑을 찾아와 구걸하는 게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었냐고요.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5년 전 민정이 태욱을 버렸던 건 그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병원비와 무너진 가정 형편 때문에 태욱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욱이 제안받은 해외 유학 기회를 민정 때문에 포기하려 했을 때 민정은 악역을 자처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래, 나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태욱아, 아니 강 변호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죽으면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민정은 결국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앞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꾹꾹 눌러왔던 울음이 첫사랑 태욱의 앞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태욱은 우는 민정을 보며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보고 당신 남편을 무너뜨려 달라는 거지? 남인정 씨,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돈 안 되는 사건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수임료를 낼 능력도 없어 보이는군요. 태욱은 냉정하게 서류를 덮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태욱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정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상담실을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태욱의 목소리가 민정의 등 뒤를 때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기로 출근하십시오. 민정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욱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임료는 당신 몸으로 떼오란 소리가 아니라 사무실 잔심부름하면서 갚으란 뜻입니다. 내 눈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지켜봐야겠으니까. 태욱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분명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은 이렇게 지독한 악연인 듯 필연인 듯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로펌을 나서자 비는 어느덧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현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첫사랑 강태욱. 이들과 얽히고 설킨 전쟁이 이제 막을 올린 것입니다. 민정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새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민정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정이 떠난 상담실에 홀로 남은 태욱은 민정이 두고 간 낡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남인정.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태욱의 눈에 서늘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남인정,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 허락 없이 아플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야. 태욱의 나직한 혼잣말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낡은 여관방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한때는 꽃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얼굴에 이제는 그늘진 주름과 퀭한 눈동자만이 남았습니다. 어제 태욱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가슴팍에 박힌 유리파편처럼 민정을 아프게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낡은 원피스를 정갈하게 펴입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민정이 찾아간 강한 로펌의 아침은 차갑고도 눈부셨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민정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태욱은 이미 출근해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태욱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있는 서류들 전부 복사해서 내 책상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탕비실 정리하고 바닥에 물기 하나 없게 닦아놓으세요. 남인정 씨는 오늘부터 변호사의 의뢰인이 아니라 이 사무실의 가장 낮은 곳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지나가며 민정을 힐끔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왜 저런 초라한 여자를 데려왔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전 태욱이 가난한 고학생이었을 때 민정은 그에게 가장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바닥을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민정은 대답을 마친 뒤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현우의 집에서도 민정은 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고생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순수한 수치심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자존심을 낱낱이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무실 안에서 태욱은 창밖으로 민정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펜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태욱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탕비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민정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 험난한 이혼 소송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태욱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매처럼 변했습니다. 박현우라는 인간,
그놈이 운영하는 회사 장부부터 사생활까지 전부 다 털어보세요. 특히 최근에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오늘 안으로 보고하십시오. 태욱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민정에게는 차갑게 굴었지만 태욱의 머릿속은 온통 민정을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파멸시킬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 전 민정이 자신을 버렸을 때 태욱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민정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남편 현우였습니다. 민정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현우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남인정.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녀?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어디서 감히 가출질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민정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유물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민정은 손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못 가요. 당신이 한 짓,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전부 다 법대로 할 겁니다. 나 이제 예전의 바보 같은 남인정 아니에요. 민정의 반항에 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 너같이 돈 한 푼 없는 년이 무슨 수로 법을 찾아? 너 도와줄 사람이나 있어? 꿈 깨고 당장 들어와. 안 그럼 네 친정 식구들까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현우의 협박에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이라는 단어는 민정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민정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민정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전화를 대신 받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박현우 씨입니까? 나는 남인정 씨의 법률 대리인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협박조로 연락하면 스토킹과 협박죄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현우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욱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멍하게 서 있는 민정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 겁니까? 당신을 지키는 건 눈물이 아니라 도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태욱은 뒤돌아 가버렸지만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태욱의 말이 비수처럼 꽂히면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폭언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첫사랑이 가장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방어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바닥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낀 얼룩들을 지워내려는 듯 민정의 손길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욱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현우의 외도 상대인 여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태욱은 보고서를 넘기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상간녀가 박현우 회사의 비자금 관리인이었다니 일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태욱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태욱의 방식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 퇴근하고 남편이랑 자주 가던 식당이나 장소들 리스트 작성해서 내놓으세요. 당신이 당했던 수모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땐 정말 이 소송 포기하겠습니다. 태욱의 지시는 가혹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말에 민정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오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민정이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퇴근하던 여직원들이 민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민정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줌마, 우리 변호사님이 동정심이 많아서 받아주신 모양인데 적당히 하세요. 여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지 사고친 아줌마들이 숨어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던 태욱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은 태욱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욱은 직원들을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퇴근 안 하고 뭐합니까?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대화는 밖에서 하세요. 그리고 남인정 씨는 내가 직접 고용한 내 개인 비서입니다. 함부로 입 놀리는 사람 있으면 내일부터 책상 뺄 준비하십시오. 태욱의 한마디에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여관방 침대에 앉아 태욱이 시킨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던졌던 재떨이,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그리고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민정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태욱이 말한 도끼라면 민정은 그 도끼를 기꺼이 품기로 했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민정의 대학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미소를 다시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민정이 자신을 평생 원망한다 해도 그녀를 이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민정의 복수와 태욱의 숨겨진 사랑, 그리고 악인들의 몰락을 향한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민정은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든 날이 되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민정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보고서를 덮으며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박현우를 사무실로 부르세요.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민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태욱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거대한 칼날을 갈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칼날 끝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법전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정,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무슨 수로 변호사를 사서 나한테 소장을 보내. 적막하던 강한 로펌의 복도를 찢어발기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복사기 앞에 서 있다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 아니 평생을 공포 속에 가두었던 그 목소리. 남편 박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련된 로펌 직원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나무인인 현우의 눈에는 구석에 떨고 있는 민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정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채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지금 누구 덕에 입고 먹고 살았는데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하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목숨줄은 붙여줄 테니까. 민정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길들여진 폭력의 공포가 민정의 혀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현우의 손길이 거칠어질수록 민정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우는 민정을 끌고 나가려 하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현우와 시어머니 두심 여사가 밤새 조작해 만든 허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내 돈 빼돌려서 다른 남자랑 놀아난 증거 다 만들어놨어. 위자료는커녕 너 감옥 갈 준비나 해. 내가 너 같은 년한테 10원 한 장 줄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는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꽃뱀으로 몰아세우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이미 시어머니와 끝낸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친정 엄마 제사에도 못 가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도덕한 여자라는 누명까지 씌우려 하는 남편의 모습에 민정은 삶의 의지마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현우가 민정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현우의 손목을 허공에서 잡아챘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언제 나왔는지 현우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욱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 뭐야? 내가 남인정 바람피운 상대야? 어쩐지 이 비싼 사무실에서 알짱거린다 했더니 현우의 무식한 도발에도 태욱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현우의 손을 휙 던지듯 놓아버리고는 떨고 있는 민정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민정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태욱은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현우의 가슴팍에 툭 쳤습니다. 박현우 씨, 나는 남인정 씨의 소송 대리인이자 강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 강태욱입니다. 방금 당신이 한 행동은 영업방해, 주거침입, 그리고 명백한 폭행 미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무실 CCTV에 고화질로 녹화되었으니 고소장에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겠군요. 태욱의 냉철한 선언에 현우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변호사면 다야? 남인정 전현 돈 한 푼도 없어. 수임료는 어떻게 받을 건데? 혹시 몸으로라도 받는 거야? 수준 참 떨어진다. 태욱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암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현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태욱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욱은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수임료 걱정은 당신이 하셔야 할 겁니다. 박현우 씨, 당신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 비자금 문제와 탈세 혐의, 그리고 상간녀 명의로 돌려놓은 은닉 재산들. 내가 이미 다 확보했거든. 남인정 씨에게 위자료 한 푼 안 주려다가 당신 인생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현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욱이 언급한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당황하는 현우를 비웃듯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인정 씨는 오늘부터 내 전담 의뢰인이자 이 로펌에서 가장 귀하게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짓들 법정에서 하나하나 발가벗겨 줄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태욱의 강력한 일침에 현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다 사무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뒤에도 민정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공포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게 다가가면 민정이 놀랄까봐 태욱은 거리를 유지한 채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 인간 당신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민정은 태욱의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것도 잊은 채 민정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태욱은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게 한 뒤 민정을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태욱은 민정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의 떨리는 손을 지켜보던 태욱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여린 소녀가 1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태욱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태욱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현우와 그 시어머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화려함을 지옥불로 바꿔주겠다고 말입니다. 남인정 씨,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들이 조작한 증거들,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법은 더 정교한 논리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그저 내 뒤에 서서 무너지지만 마십시오. 태욱의 단호한 격려에 민정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욱의 눈에는 원망도 동정도 아닌 오직 민정을 향한 지독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욱이 자신을 사무실 바닥이나 닿게 하며 수치심을 주었던 것은 이런 모진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마워요. 태욱아. 아니, 강 변호사님. 나 정말 잘 버텨볼게요. 그 사람들한테 내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두심 여사는 현우에게 소식을 듣고 광분하며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쉈습니다. 뭐? 강태욱? 그 잘나가는 변호사가 왜 그년 편을 들어? 돈 때문이야?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뺏어와. 두심 여사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돈보다 민정의 눈물을 더 무겁게 여기는 강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서재 책상 가득 박현우의 죄목들을 나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정은 로펌의 소파에 잠시 몸을 뉘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15년 전 태욱과 함께 걷던 그 벚꽃길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뜨면 여전히 거친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민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잠든 민정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민정아, 15년 늦었지만 이제야 내가 너를 지킨다. 조금만 기다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결말을 너에게 선물할 테니까.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몰락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냥개 강태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강태욱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정의 이혼 소송을 위해 비서를 시켜 비밀리에 입수한 남인정이라는 한 여자의 지난 15년치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태욱은 그동안 민정이 자신을 버리고 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고 더 차갑게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록들은 태욱의 심장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15년 전 민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를 맞았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의 원인이 당시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계획적인 파산이었다는 사실이 태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대기업이 바로 현재 민정의 남편인 박현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욱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인정, 너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살았던 거야? 태욱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떨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민정의 아버지는 파산의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15년 전 그해 겨울, 태욱이 해외 명문대로부터 전액 장학생 제안을 받고 기쁨에 들떠있던 그때 민정은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며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당시 민정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태욱아, 나 이제 너처럼 가난하고 미래 없는 사람 지겨워. 나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화려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줘. 그때의 그 말은 태욱의 가슴에 15년 동안 박혀있던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태욱을 떠나보내기 위한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음을 말입니다. 민정은 태욱이 자신의 불행에 휘말려 유학 기회를 포기할까봐, 그 찬란한 미래가 자신 때문에 꺾일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그를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태욱은 밤길을 달려 민정이 머물고 있는 낡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욱은 15년 전에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왜 그때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보지 못했는지, 왜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저 배신으로만 치부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로펌의 화려한 성공도, 승소율 100%라는 명성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관 앞에 도착한 태욱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민정은 그 끔찍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자신들을 파멸시킨 집안의 아들인 박현우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민정의 약점을 잡고 그녀를 노예처럼 부렸던 것이고, 민정은 가족을 위해 1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운전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욱의 오열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와 원망으로 그녀를 미워했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졌는데 태욱은 그런 그녀에게 꼴 좋다며 비웃었습니다. 태욱은 당장이라도 민정을 찾아가 그녀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민정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집무실 문틈으로 민정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이라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오늘따라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탕비실 정리는 다 끝냈습니다. 민정의 평범한 말투가 태욱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욱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민정이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부터 청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정식 법률 보조원입니다. 책상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앉아서 소송 자료들 검토하십시오. 민정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수임료도 갚아야 하고, 수임료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태욱의 단호한 말에 민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욱은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심을 억누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지난 15년 동안 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태욱은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늘따라 태욱의 뒷모습이 유난히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태욱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가 그저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욱은 박현우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15년 전 민정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그 불법적인 과정까지 모두 파헤쳐 박현우의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민정의 잃어버린 15년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태욱은 비서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박현우의 아버지가 15년 전 남인정 씨 아버지 공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때 사용된 가짜 장부와 매수된 인물들 전부 찾아내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언론에 터뜨려서 그 집안 이름값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태욱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이제 태욱에게 이 소송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여자를 짓밟은 자들을 향한 처절한 사냥이었습니다. 태욱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정이 15년 전에 써주었던 낡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욱아, 시험 잘 봐. 사랑해. 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태욱은 그 쪽지에 입을 맞추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민정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악마가 될게.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한편 박현우는 시어머니 두심 여사와 함께 여전히 민정을 압박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상간녀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민정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남인정. 너 그 변호사놈이랑 붙어먹는 거 다 알고 있어. 조용히 이혼해주면 친정오빠 도박빚은 갚아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현우의 문자를 확인한 민정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정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핸드폰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가 보내는 글자 따위 당신 눈에 담을 가치도 없습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15년 전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소년의 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태욱의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 무서워요. 태욱은 민정을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제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울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비난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 편에 서 있을 겁니다. 태욱의 진심 어린 약속에 민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민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정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5년 전에 지켰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욱은 민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를 다시 그 찬란했던 봄날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슬픈 과거가 진실이라는 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수의 서막은 더욱 치열하고 처절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와 두심 여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가장 잔인한 복수기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욱은 서재에 불을 끄지 않은 채 밤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소장 한 장 한 장에는 민정의 눈물과 태욱의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현우,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주지. 태욱의 서늘한 경고가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곧 15년의 세월을 가로지른 거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이 마련해준 작은 책상에 앉아 그가 준 서류를 정리하며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뿐인 현재였지만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독한 우연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냈던 15년 전의 그 어리석은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차가운 변호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사랑은 뜨겁게. 태욱과 민정의 전쟁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남인정,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남편한테 이혼 소장 보내놓고 그 사이에 변호사놈이랑 호텔을 들락거려. 이 더러운 상간녀야. 평온하던 로펌 로비에 상간녀 지혜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꽂혔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민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의뢰인들과 직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복사한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손에는 조작된 사진과 영상 캡처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는 민정과 태욱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태욱이 민정의 안전을 위해 로펌 소유의 보안이 철저한 숙소로 그녀를 안내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찍힌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미래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실체를 좀 보십시오.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더니 뒤로는 변호사랑 붙어먹고 있었답니다. 이런 여자가 무슨 위자료를 받겠다고 설칩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지혜의 선동에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오직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민정에게 상간녀라는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민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 밖으로 내던져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욱이 걸어 나왔습니다. 태욱은 아수라장이 된 로비를 한눈에 훑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지혜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내 사무실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그 더러운 손 치우십시오. 태욱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지혜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우가 뒤에서 나타나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님, 아니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내 마누라랑 호텔 간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디서 큰 소립니까? 당신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간통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현우의 목소리는 비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민정을 향해 침을 뱉듯 멸시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해. 10년 동안 조신한 척하더니 첫사랑 만나니까 아주 물 만난 고기 같군?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라고 믿고 산 내가 불쌍하다. 현우의 여보라는 가식적인 호칭은 민정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모습에 민정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현우가 들고 있는 조작된 사진을 빼서 힐끗 보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박현우 씨, 당신이 가져온 이 조잡한 합성 사진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증거 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만 늘려준 꼴이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혜 씨, 상간녀가 본처한테 와서 상간녀라고 소리치는 이 상황.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로펌 CCTV에 당신의 폭언과 폭행 시도가 전부 녹화되었으니 곧 경찰서에서 뵙도록 하죠. 태욱의 냉철한 대응에 현우와 지혜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태욱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던 민정을 건져 올리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가십시오. 더러운 입으로 내 의뢰인 이름 한 번만 더 부르면 그땐 정말 법대로 안 합니다. 내 방식대로 당신들 무너뜨릴 겁니다. 태욱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의 눈에는 이미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혜는 태욱의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미 불륜 변호사와 꽃뱀 의뢰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흩어졌습니다. 민정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욱의 명성에 금이 갈까봐, 그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변호사님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민정의 울음 섞인 사과에 태욱은 집무실 문을 잠그고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젖은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를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태욱은 자신의 고통보다 민정의 상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인정 씨, 나를 보세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고 나를 흔들어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당신이 무너지면 저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고 했죠? 그럼 끝까지 내 뒤에 숨어 있으세요. 빗물 한 방울도 당신에게 닿지 않게 내가 다 막아낼 겁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태욱은 곧바로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조작된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고 지혜가 영상을 유포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욱은 한술 더 떠 박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 게시판에 현우의 외도 사실과 비자금 횡령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더 큰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두심 여사는 현우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두심 여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아들 회사를 건드려? 내가 변호사놈이랑 붙어먹은 증거, 내가 다 까발릴 줄 알아. 너 죽고 나 죽자. 민정은 이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현우 씨 어머니, 당신들이 저에게 지옥을 선물했으니 이제 그 지옥을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세월, 이제 이자로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정의 당당한 태도에 두심 여사는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은 밤샘 작업을 하며 소장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태욱아,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내 옆에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욱은 펜을 멈추고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서로의 진심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태욱의 표정은 다시 냉철하게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박현우의 상간녀 지혜를 따로 만날 겁니다. 그 여자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민정 씨는 사무실에서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허락 없이 저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태욱의 철저한 보호 아래 민정은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밖은 시끄러운 소문으로 가득했지만 태욱이 만든 울타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한편 지혜는 태욱의 압박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유포한 영상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역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현우를 재촉했습니다. 현우 씨,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졌어. 저 변호사놈 보통이 아니야. 우리 정말 괜찮은 거야? 그냥 적당히 합의해주면 안 돼? 현우는 술병을 들이켜며 지혜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베, 남인정 그년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절대 안 돼.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도 그년 인생은 박살낼 거야. 현우의 광기 어린 집착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현우는 민정의 오빠를 납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하는 현우의 모습은 이미 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지혜를 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태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욱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혜 씨, 당신이 박현우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장부 사본입니다.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 인생은 끝입니다. 하지만 박현우의 이혼 유책 사유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한다면 참작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욱의 제안은 지혜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지혜에게 태욱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태욱은 지혜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태욱을 기다렸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조금씩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도 곧 찬란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처럼 말입니다. 민정은 태욱이 준 법률 서적을 펼쳤습니다. 이제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강한 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욱은 카페를 나오며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정에게는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댁과 상간녀의 비열한 반격은 오히려 태욱과 민정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인들이 던진 돌멩이는 이제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태욱은 지혜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우가 준비한 마지막 패는 민정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15년의 한을 씻어내기 위한 전쟁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현우, 당신이 판 무덤에 당신 스스로 들어가게 될 거야. 기대해. 민정의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통쾌한 사이다로 변하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태욱의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는 밤을 지샌 듯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간녀 지혜에게 받아낸 장부와 자백은 박현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태욱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민정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인정 씨는 이제 제법 법률 용어에 익숙해진 듯 서류를 정리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여리고 착하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칼을 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인정 씨, 오늘 박현우 쪽에서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신 가족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욱의 나직한 경고에 민정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민정에게는 도박 중독으로 속을 썩이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그동안 오빠의 빚을 갚아준다는 핑계로 민정을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빠 때문에 제가 1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빠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저도 더 이상 오빠의 짐을 대신 지지 않을 겁니다. 민정의 단호한 태도에 태욱은 내심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박현우가 당신 오빠를 데려다가 협박하려고 해도 이미 내 사람들이 오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도박빚 문제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 중이니까 당신은 오직 소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태욱의 치밀함에 민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민정이 모르는 사이 이미 그녀의 아킬레스건까지 모두 치료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시각 박현우는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지혜가 연락이 두절되고 국세청에서 갑자기 회사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이것이 모두 강태욱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현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인정 그년 오빠 잡아왔어? 당장 그놈 손가락 하나라도 부러뜨려서 남인정한테 영상 찍어보내. 그 변호사놈이랑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오빠 목숨은 없다고 전해.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비서의 대답은 현우를 절망케 했습니다. 오빠가 머물던 도박장 뒷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를 데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우는 들고 있던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강태욱,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현우의 광기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핸드폰은 이미 태욱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보, 남인정, 너 미쳤어? 내 오빠 죽는 꼴 보고 싶어? 현우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현우 씨, 이제 당신 여보 아니니까 호칭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당신보다 훨씬 유능한 분들이 보호해주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탈세 증거들 오늘 국세청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내 오빠가 아니라 당신의 감방 생활입니다. 민정의 차가운 일침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태욱은 현우가 더 이상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기 전에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남인정 씨, 이제 시작입니다.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로펌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앞접시에 정갈한 반찬을 놓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박현우 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십시오. 수입료 걱정은 아까 말했듯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내 가장 큰 수입료니까요. 태욱의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전 가난했던 태욱이 민정에게 떡볶이를 사주며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 매일 사줄게. 그 약속을 태욱은 잊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욱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땐 나도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 내 앞길을 막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 민정은 처음으로 과거의 진실을 태욱에게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이용해 먹은 박현우 그놈에게.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남은 인생은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줄 테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뜨겁게 맞닿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진정한 연인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짧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시어머니 두심 여사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심 여사는 민정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가 우리 아들 회사를 망쳐놔? 내가 감히 어디라고 얼굴을 들고 다녀. 태욱은 민정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두심 여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태욱의 눈에는 살벌한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품위 좀 지키십시오.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방금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사님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드님이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건물들 전부 몰수당할 준비나 하십시오. 태욱의 한마디에 두심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아온 그녀에게 재산 몰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욱은 경악하는 두심 여사를 뒤로 한 채 민정을 차에 태웠습니다. 남인정 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일 법정에서 박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힐 겁니다. 긴장되겠지만 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놈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욱이 곁에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욱은 사무실에서 내일 있을 최후 변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법전에는 적혀 있지 않은 한 여자의 눈물과 한 남자의 수뇌보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태욱은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박현우, 내가 누렸던 그 가짜 천국. 내일이면 지옥으로 변할 거다. 기대해라. 민정은 침대에 누워 태욱이 준 법률 서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며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정은 내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태욱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아침,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정의로운 순간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욱의 치밀한 반격은 이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배신, 시어머니의 몰락, 그리고 남편의 파멸. 이 모든 시나리오는 태욱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책상 위에 놓인 민정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내일이면 다 끝난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었습니다. 민정과 태욱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악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환청 속에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하나로 얽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세기의 이혼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1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뺀 자리를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선명한 자국은 마치 그녀가 견뎌온 고통의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사람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민정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자 옆에 서 있던 태욱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태욱의 손등에 솟은 핏줄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는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인정 씨, 고개 드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은 저들입니다.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도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15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소년의 미안함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풍파도 막아내겠다는 강인한 남자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리고 민정 일행이 입장했습니다. 이미 반대편에는 남편 현우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두심 여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정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귓속말을 하듯 의조렸습니다. 야, 남인정. 오늘 내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쫓겨날지 기대해라. 그 변호사놈이랑 호텔 간 사진,
판사님이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현우의 천박한 도발에도 태욱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정갈하게 법복을 매만지며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현우 측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남인정은 혼인 기간 중 가사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담당 변호사인 강태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 박현우를 기만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내 대형 화면에 민정과 태욱이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조작된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심 여사는 가식적으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근본 없는 물건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두심 여사의 연기에 민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욱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태욱은 화면 앞으로 걸어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된 것입니다. 여기 호텔 로비의 시계 숫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고 박현우의 지시로 전문 업체에서 합성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원본 영상과 합성 과정을 증명하는 보안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태욱의 일격에 현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피고 박현우는 혼인 기간 내내 상습적인 외도를 일삼았으며 원고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 가족을 볼모로 잡고 경제적으로 원고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태욱은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상간녀 지혜와 침대에서 나누었던 적나라한 대화와 민정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하던 집안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현우가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현우는 민정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너는 그냥 내 집 지키는 게야, 알았어? 돈 없으면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오든가.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방청객들은 경악 어린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심 여사는 당황하며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욱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증인석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피고 박현우의 만행을 증언해줄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유지혜 씨, 입장하십시오. 상간녀 지혜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오자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유지혜, 너 미쳤어? 내가 왜 여기 와? 현우의 고함에 판사가 엄중히 경고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혜는 현우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습니다. 저는 박현우 씨의 지시로 남인정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박현우 씨는 저를 비자금 관리인으로 이용했고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하려 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고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남인정 씨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쓸모 없어지면 버릴 물건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혜의 양심 선언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지혜는 현우가 숨겨놓았던 이중 장부와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두 태욱에게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태욱은 그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했지만
여기 그가 횡령하고 탈세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여자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태욱의 변론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현우와 그의 변호인단을 집어삼켰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남인정, 너 저 변호사놈이랑 짜고 나 죽이려는 거지? 이 독한 년아. 현우가 민정에게 달려들려 하자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때를 못 참고 두심 여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들이 내 아들을 모함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두심 여사는 급기야 들고 있던 가방을 태욱에게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명했습니다. 피고 측 가족 이두심 씨를 법정 모독 및 난동죄로 즉시 퇴정시키십시오. 두심 여사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민정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민정은 비로소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마지막으로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남인정 씨는 10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폭력이었습니다. 원고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피고 박현우에게 징벌적 위자료와 재산 분할 50%를 판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태욱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한 뒤 단호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박현우의 유책 사유가 명백함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은닉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50%를 분할하라. 또한 피고 박현우와 증인 유지혜의 횡령 및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명령한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민정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의 지옥 같은 생활이 단 5분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우는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변호인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태욱은 민정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욱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아,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태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승소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한 채 민정을 차에 태웠습니다. 법원을 나선 뒤 세상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인정의 어깨를 짓누르던 10년의 무게가 단숨에 씻겨 내려간 듯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남편 박현우는 횡령과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시어머니 두심 여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민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정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태우가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민정의 진심 어린 감사에 태욱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민정아. 살아남아줘서,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서. 이제부터는 울지 마. 너를 울게 만드는 것들은 내가 다 치워버렸으니까.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집안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정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아줄 태욱이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은 승리했지만 아직 두 사람에게는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설렘보다 깊은 이해와 치유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법정 말고 따뜻한 집으로 가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가득 찬 그런 집으로.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태욱은 차를 돌려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태욱아,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함께라면 이제 어떤 눈보라가 쳐도 괜찮아. 태욱의 확신에 찬 대답이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15년의 하늘 씻어낸 사이다 같은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치유의 온기였습니다. 민정은 태욱이 마련해준 고급 오피스텔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작고 볕이 잘 드는 동네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1층에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자수 공방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숨죽이며 바느질을 할 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민정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 땀 한 땀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공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15년 전 두 사람이 헤어지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민정의 마음속에 더 이상 비바람이 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태욱이 들어왔습니다. 태욱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라는 화려한 수트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태욱의 손에는 민정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방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남인정 사장님, 첫 주문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태욱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욱은 매일같이 공방을 찾아와 민정의 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실타래를 정리해주고 때로는 민정이 만든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묵묵히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현우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구구절절한 내용이었지만 민정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두심 여사는 지하방을 전전하며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지만 민정은 단호하게 번호를 바꿨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임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의 공방 앞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데리고 15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대학교정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꽃잎 사이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민정아, 15년 전 내가 나를 떠날 때 나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런 모진 선택을 했었는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혼자 그 지옥 속에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욱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욱은 주머니에서 정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인정,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남인정으로 내 옆에 있어줄래? 남은 인생은 내가 너의 버팀목이 아니라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줄래? 태욱의 진심 어린 청혼에 민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현우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존중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일으켜 세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욱의 심장 박동이 민정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태욱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나 정말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그럼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떨어지는 꽃빛 속에서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고 다시 꽃을 피워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민정의 공방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불러 모아 자수를 가르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태욱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여전히 바빴지만 주말이면 늘 민정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저택 대신 작고 아담한 집에서 직접 가꾼 채소로 식사를 차려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민정과 태욱은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태욱아,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길을 돌아왔든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을 거라는 거요. 우리의 인연은 법전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요. 민정은 태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도, 가슴 아팠던 15년의 이별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억울함은 정의로 씻어냈고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했습니다. 민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찾은 첫사랑.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민정과 태욱의 이야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의 문장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따스한 집안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작은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드디어 웃음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민정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날 찢어진 가슴은 태욱이라는 실로 다시 정성껏 꿰매어졌습니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견뎌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민정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관한 때문에 떠나보낸 첫사랑이 성공해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도 민정이처럼 다시 용기 낼 수 있으셨을까요? 민정이와 태욱이는 이제 매일 아침 서로의 눈을 보며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잊었나 싶으면 또 꿈에 나올 만큼 아픈 과거였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춥고 힘든 겨울일지라도 민정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